예, 이어서 갑니다. 5번째 시간. 앞에서 공부한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알아봤고요. 소멸 사유 중에서 이 부분 들어갑니다. 부과 제척 기간. 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납부를 하거나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급을 안 해주고 그 환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세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메꾸는 거 충당.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납부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부과 취소. 적법하게 유효하게 부과된 처분이 부과된 세금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과세권자가 다시 뭐하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던 걸로 보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합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또 부과권이라고 그랬죠.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가 충족됐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제척 기간인데 그 기간 내 권리 행사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고 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체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 절차로 징수해야 되겠죠. 강제로 압류등을 해서 징수하는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5가지 사유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척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죠. 제척 기간, 여러분 교재 20쪽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제척 기간은요. 첫 번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그런 경우는 그 제척 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두 번째, 부정한 행위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다면 부정한 방법이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역시 15년으로 되어 있다. 누락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거나 포탈했다. 아니면 부정한 행위로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도 15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기간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적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간이 법정 신고 기한인데 요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도 몇 년이다? 15년.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고 세금 부담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 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15년까지는 다시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어도 몇 년, 15년이 지났다면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뭐를 했다?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제척 기간은 기본이 10년이고 그 외에 사기 또는 신고를 사기가 아니래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으로 제척 기간이 제일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말고 나머지 국가나 국세나 지방세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첫 번째, 자, 상속세, 증여세 말고 뭐 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사기자가 들어갔어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탈세죠. 포탈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환급을 받았다. 그럴 때 제척 기간은 10년. 요거는 15년인데 요거는 10년이다.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10년. 이를테면 이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 과소신고해서 축소해가지고 환급받았다. 또는 두 번째, 다음의 경우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상속을,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이건데 상속 또는 증여죠. 상속, 증여 올해 개정돼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 또는 증여를 받고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뭐 얘기하느냐? 아니 여기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인데 왜 여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 얘기고 요건 취득세 얘기예요. 상속 받았으면 취득세 신고해야 돼. 몇 개월? 6개월. 법정신고기한. 증여를 받았으면 3개월까지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10년이다.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는데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몇 년? 10년.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 증여 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 거기에 부담부 증여 그러면 그 부분도 뭘로 증여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포함해서 몇 년? 10년.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 50% 초과하면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주식을 취득하는데 내 이름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서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인 내가 대금을 주고 취득한 거죠. 이렇게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나랑 합쳤더니 50%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런 경우도 몇 년? 10년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도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실상 취득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취득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사기니까 몇 프로다? 몇 년이다? 10년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7년, 그 외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물어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렇게 나오면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같은 경우 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년이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자,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다운계약서 작성했어요.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조금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잖아요. 이게 사기잖아요. 사실과 다른 게 사기예요. 그런 경우는 몇 년? 10년이다.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람은 10년 동안 가슴 조이면서 살아라. 왜? 10년 안에 추징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는 추징하지 않죠. 왜? 납세 의무가 소멸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보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 그리고 정지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멸시효.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 걷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징수권 행사, 세금을 걷어가는 거, 압류 등을 해서라도 세금을 징수 걷어갈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중간에 여기 중단됐다가 갈 수도 있고 정지 사유에 의해서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단이라는 건 개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자,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가 있고 또는 소멸시효에 정지 사유가 있는데 중단이라는 건 뭐예요? 자, 중단이란 경과한 날부터 중단 기간, 요 기간 동안은 멎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거야.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5년이 시작이 됩니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기본 5년인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유로 뭐가 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멎었죠. 그럼 요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5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걸 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단은 멎었다가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멎었다가 요 기간 동안은 중단됐다가 요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5년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게 중단이에요. 요런 사유야. 납세, 고지, 독촉. 그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납부했는데 고지서 발부했는데 안 내니까 독촉장 발부할 수도 있죠. 예, 또는 교부 청구. 교부 청구는 뭡니까? 행정관청에 세금 다 처분할 때 돈 받을 때 우리 세금도 달라고 청구하는 거 교부 청구, 또는 납세 의무자 부동산 압류하는 기간, 요 기간 동안은 뭐를 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요거 끝날 때까지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끝난 기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5년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중단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교부 청구는 강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기관의 매각대금 있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경매 처분했다. 경매대금, 매각대금 중에서 우리 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 교부 청구라고 한다. 두 번째, 여기서 납부채고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서, 고지서 같은 거로 독촉장 계속 발부하는 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런 사유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가 요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정지는 뭐요? 기간이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에 쭉 멎었다가 여기까지가 5년이라고 그래봐. 5년. 그럼 이 정도 갔다가 정지됐다가 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어서 가. 또 요 기간이 끝나면 정지됐다가 다시 이어서 쭉 가는 거. 이게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요 사유로 인해서 요 기간 동안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기간이 멎어요. 멎었다가 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기간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지. 그럼 정지 사유는 멎었다, 일시적으로 멎었다 가는데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되느냐? 분납 기간이나 연부연납 나눠서 내겠다. 예,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나눠내겠다, 몇 년 동안 나눠내겠다, 연부연납, 이런 경우, 또는 징수유예라고 그랬죠. 징수유예 또는 강제징수, 징수를 미뤄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제징수유예 잠깐 보세요. 강제징수 대상 압류 등을 하는 거죠, 강제로. 그런데 압류나 매각할 때 일시적으로 그 기간을 좀 미뤄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징수유예 기간이라고 그래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됐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는 시험에서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생뚱맞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슨 사유? 정지 사유는 소멸시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가다가 기간이 요 사유로 인해서 잠시 멎었다가 멈췄다가 요게 끝나면 이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 사유는 요렇게 기간자가 들어가요. 기간. 무슨 기간. 요 기간 동안은 멈췄다가 간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똑같이 이어서 지금 기본서 한번 체크해보고 가죠. 자, 여러분 기본서 몇 쪽이냐? 18쪽에 보시면, 기본서 18쪽에 보시면 국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예요. 소득세 기억하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한다? 과세 기간이 뭐한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요거 하고요. 특별히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다. 그럴 때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죠. 소득세는 뭐다?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 발생한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물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랬죠. 참고로만 보시고 필수로 봐야 될 거 6번.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니까 얘는 정체성이 없죠. 혼자서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본세 따라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본세하면 뭘 얘기한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느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자, 요 정도만 보시고 수시부가 사유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필수,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필수, 뭐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 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면허 부분은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기억 안 해도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 두 가지 필수.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죠?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4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도요. 소방부문은 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선박이거든요. 그럼 건축물하고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부과되는데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같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라면 매년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가서 우리 7번에 보시면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목적세면서 부가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고 부과하는 목적세인데 얘도 정체성이 없어요. 왜?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과세 표준이 되는 요 세목, 요것을 우리는 요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아니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따라가고 재산세 납부할 때 따라가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요거 필수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9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 시기 그랬어요.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세금 세목마다 그게 아니라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죠. 신고 납부 세금이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도 하고 뭣도 하라. 납부까지 하라. 신고 납부 세금이 있고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결정하죠. 이런 부가주의 조세 두 가지인데 먼저 신고납부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하는 거. 이게 신고납부죠. 그래서 이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소득세 신고납부죠. 그러니까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또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신고납부다. 그런데 이 세금 낼 때 따라가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있거든요. 요 지방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도 여기에 소득세 신고 납부니까 얘도 신고할 때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니까 얘들도 거기 따라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납부조세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 그걸 뭐라고 하죠?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그런 세금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뭐 나오는 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고지서 나요.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협력 의무. 그러나 세금은 국가가 계산한다. 그래서 고지서 나오고,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를 따라가니까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예. 그리고 재산세도 고지서 나옵니다. 근데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뭐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죠. 이것도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되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 자동 확정이 뭐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대표적으로 보다 인지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문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 작성할 때 거기에 수입증지 첨부하는 게 인지세인데,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첨부해야 되네. 그리고 사다가 첨부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도 하고 확정도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크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근데 구분할 때는 납세 의무가 왜 없어집니까?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세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소멸 사유는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얘기는 납부했다는 얘기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으로 납부할 세금을 체납된 걸 메꿨다, 충당, 그러면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없어지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법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부과 취소, 유효하게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과세권자가 과세했던 걸 다시 무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던 걸로 본다. 그죠? 제척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 기간 동안에 부과권 행사하지 않고 법적 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는 소멸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사기 그러면 제일 긴 거 15년.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일반 세금은 사기 그러면 10년. 이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기본 5년도 있고요.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이유의 사유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거죠. 소멸시효는 징수권이에요. 부과 제척기간은 뭐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징수,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법적 기간 동안에 압류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또는 여기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까. 지금 체크한 이 부분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척기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자, 상속세, 증여세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했다.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고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과소신고했다 그래도 10년입니다. 그런데
기타 국세, 지방세 제척 기간은요. 자, 상속세, 증여세 말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뭐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는 뭐 했어요? 환급받았다 그러면 기본이 10년. 그리고 여기서 혼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속, 여기서 상속은 상속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데 상속받은 취득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신고 기한.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은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는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했다면 10년 동안으로 간다 이 얘기고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5년으로 제척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여러분 교재 21쪽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기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해서 강제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됩니다. 그럼 공매 처분할 수도 있고 또는 경매 처분될 수도 있겠죠. 채권자에 의해서. 그럴 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줄 거냐 이거예요. 세금 먼저 줄 거냐 아니면 그 부동산에 뭐 전세 보증금을 먼저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하는데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그런 거 먼저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다루는데 우리는 이것을 민법에서 공부하니까 다 정리할 게 아니라 우리 세금 부분만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국세우선권, 세금 중에서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납세자 재산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공매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처분됐죠. 그럴 때 국세,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나 강제 징수비 하면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먼저 우선한다. 다른 채권보다 이거 먼저 가져가겠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세금 안 내서 뭐 공매 처분되거나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처분되는데 매각대금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같은 거 있는데 그것보다도 국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세우선권에 예외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기본 대원칙은 세금은 국세가 먼저지만 예외가 있다. 이런 거에는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세금은 이런 국세라 하더라도 이거에 우선할 수 없다. 첫 번째, 먼저 집행한 지방세 같은 거 체납된 거 있으면 그거 먼저 줘야 돼요. 국세보다. 그리고 강제 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들어간 비용, 일체의 비용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강제 징수비 또는 체납 처분비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먼저 줘야 된다. 비용을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또는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제해야죠. 세금보다도. 그리고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죠.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세금보다도 이걸 먼저 줘야 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소액 임금 채권이 있어요. 임금 채권. 이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는 이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에 관련해서 체불된 종업원에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최소한 3개월분, 3년분 퇴직금은 먼저 줘야 된다. 세금보다도 그걸 먼저 줘야 되겠다. 체불된 임금.
그리고 법정 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권리가 설정된 주택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으면 세금보다도 이걸 먼저 줘야 되겠다. 이것은 2023년도 5월 달에 개정된 부분이죠. 뭐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세금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전세권, 주택에 대한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전세권 설정 등이 먼저 된 거, 아니면 세금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보증금 있죠. 반환금에 이런 것은 먼저 우선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부과된 국세지방세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없고 개념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해야 될 거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법정기일이 나옵니다. 도대체 법정기일이 뭐냐? 세금은 여러분 전세권 같은 피담보채권은 등기한 날 기준이에요. 등기한 날짜. 그거 가지고 세금이 먼저냐 전세권이 먼저냐, 등기한 날 또는 저당권 등기한 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언제를 기준하느냐? 세금은 도대체 기준이 되는 날, 그걸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와 같은 신고 납부 세금은 뭐한 날? 신고한 날 기준이에요. 신고한 날 기준, 그 날짜하고 저당권 등기가 언제 되느냐, 그 날짜 가지고 어떤 게 더 빠르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됐는데 어떤 게 더 빨라요? 이렇게. 예. 그런데 부가주의 조세, 그러면 신고한 날 신고주의 조세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죠. 이런 세금은 신고한 날 기준이다. 그러면 부가주의 조세는 뭐예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그럼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를 보한 날, 발송한 날 기준이다. 고지서 발송한 날이 언제냐? 그 날짜하고 저당권 등기한 날이 언제냐? 요 날짜 가지고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하는 날, 그죠? 그리고 부가주의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 기준이다. 그러면 세금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끼리는 어떤 거, 세금끼리 경합할 때는 어떤 거 먼저 하느냐? 먼저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 먼저예요. 그리고 요번에 무슨 세금 안 내서 압류를 해놓냐? 그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두 번째. 그리고 매각대금에서 압류된 거, 담보된 거 빼고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세금도 달라고 청구하는 교부 청구. 그래서 먼저 담보된 세금이, 담보되어 있는 세금이 먼저, 두 번째는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두 번째, 그리고 남는 거 달라고 하는 교부 청구하는 세금이 이렇게 세 번째. 세금끼리는 이 순서로 갑니다. 담보, 압류, 교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거 채권의 우선순위 그랬죠.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저당권이라고 합시다.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다. 그러면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죠? 왜? 법정기일 얘기는 세금이 부과된 날짜보다 전에, 그 전에 피담보채권, 즉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빠르죠. 순서가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이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럴 때, 또는 반대로 법정기일 후에 얘기하면 세금이 먼저 부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 등기 늦게 됐다. 그럼 세금이 우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가 빠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죠. 1순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1순위는 뭐냐? 강제징수비 체납처분이, 그 재산 공매 처분할 때, 압류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 공익비용이 맨 먼저 매각대금에서 가져가요. 두 번째,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나 아니면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그거 먼저 줘야 된다. 예,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세 번째요. 3순위.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자, 이거 가져갔잖아요. 1순위, 2순위고 빼고. 세 번째는 그 재산에 세금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됐거나 확정일자가 세금보다 빨라. 확정일자 받은 주택이에요. 전부 다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은 당해세보다도 이게 먼저 가져간다. 이게 2023년 5월 달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나서 당해세예요. 네 번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것, 그 부동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 이와 같은 걸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당해세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 등기됐으면 저당권 이런 채무, 피담보채권이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다 똑같아. 1순위, 2순위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똑같아요. 그러면 3순위는 뭐냐? 똑같죠. 왜? 법정기일 세금이 되고 나서 저당권 등기됐으니까 3순위 먼저 가요. 그리고 4순위 여기서 틀립니다. 자,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채권 설정됐어도 4순위 당해세는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반 국세, 3순위가 뭐예요? 부과된 당해세고 그리고 국세, 지방세, 그리고 나서 피담보채권이 맨 마지막으로 간다. 순서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여러분 여기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도 세금보다도 뒤에 설정된 건 안 돼. 세금보다 먼저 전세권 등기됐으면 이건 3순위인데 여기는 뭐예요?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전세권 설정 등기됐다 하는 건 보호받을 수 없다. 순서가 밀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3순위하고 4순위. 여러분 당해세가 먼저냐 전세보증금 등기된 거 먼저냐. 그래서 이 세금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 먼저 됐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이 먼저 확정일자 받았으면 당해세보다도 이게 먼저 가는 거고, 예, 여기는 당해세보다도 세금이 전세권 등기가 늦게 됐으니까 그거는 먼저 갈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한번 점검해 보고 가죠. 여러분 기본서 21쪽에 보시면 자, 조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최근에 33회, 34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좀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점검하시고 갑니다. 국세 우선은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또는 지방세 순으로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거만 기억하라는 얘기요. 요거 2순위냐 3순위냐 요때 3순위 보세요. 자, 먼저 공매 처분되거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매각대금에서 이와 같이 매각할 때 들어간 비용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체불된 임금이나 소액 임대차 보증금 있죠.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을 2순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그래서 그 재산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 교육세 이와 같은 자동차세 등 당해세이기 때문에 다른 저당권이나 등기가 먼저 됐어도 이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 부분만 기억하세요.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여기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세금이 우선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법정기일 전에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액 있죠. 확정일자 받은 거. 이거는 당해세도 우선하지 못해.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해세보다 먼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된 주택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은 당해세가 요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게 먼저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금액하고 전세권 먼저, 그 다음 순위가 당해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물어보지 않아요. 요 부분만 보시고 맨 1순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체납처분비나 강제 징수비, 공익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 먼저다. 요 1순위하고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